이 명중률을 90%라고 그래서 아이언돔이 90%를 막아낸다고 지금 선전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도되고 전 세계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기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포스토리라는 사람인데 MIT에서 핵물리학을 전공하고 미 의회, 펜타곤 등등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MIT 교수예요. 국방 전문가인데 이 양반이 뭘로 유명해졌냐면 걸프전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생각나요? 스타워즈라고 하면서 그 스커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스커드 미사일 47발을 쐈는데 그중에 45발을 격추시켰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양반이 사기다! 라고 92년에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연구 결과를 미 의회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굉장히 긴 과학 문서인데 그 문서의 첫 페이지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단 한 대도 맞추지 못했다. 실제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45개를 격추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분석한 비디오에 의하면 단 한 발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라고 굉장히 과학적인 그 근거에 주장을 하고 그러자 이제 이 당시에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개발했던 레이시언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미 군수업체죠. 이 회사가 이 교수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막 분쟁이 일어나. 몇 년 있다가 이 사람이 이겨요. 이 교수가. 국방부도 인정합니다. 실패했다고. 실제 하나도 못 맞췄다고.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MIT 교수니까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데다가 기고를 해요. 이 아이언돔이 사기라고. 아주 최근이네요. 올해입니다. 올해. 저는 이 글을 찾아서 번역한 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정답자 중에 이걸 찾아서 번역해서 나한테 PT 자료를 보냈어. 김지은이라고 명문으로 그렇게 썼는데 김지은인지 김지운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오셨나요? 김지은 씨면 다음 주에 오시고요. 김지운 씨면 그냥 집에 계셔도 괜찮고요. 하여튼 이분이 난 나만 읽었겠지 했는데 이분이 아예 똑같은 거를 번역을 해서 PT를 보내서 부자료를 활용합니다. 자, 이렇게 보냈어요. 실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남자분이에요? 오. 다음 주에 꼭 와주시고요. 김지은 씨인가요? 아. 네. 참 잘하셨고요. 간단하게, 이게 실제 그 박사가 분석한 내용의 일부인데, 뭐냐면, 이게 이제 아이언돔에서 발사된 미사일, 격추 미사일이죠? 이쪽은 하마스에서 발사한 로켓이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미사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요 앞에서 레이저 빔을 쏴요. 레이저 빔을 쏴서, 레이저 빔에 이 로켓이 걸리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 빔이 쏴지는 각도가 이렇대요. 여기 걸려야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날아올 때 얘가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이 걸렸잖아 여기에. 그러면 이쯤에서 터져가지고 이때 쇠 파편이 날아간답니다. 그래서 이 탄두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격추시키는 이론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터져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터지지 않고 제대로 터지려면 이렇게 터져야지 탄두가 터지는 거죠. 요 앞에 이제 폭발물이 있으니까 이걸 터뜨려야지 사실은 파괴가 되는 거잖아요. 몸통을 터뜨려야 소용없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떨어진 잔해들을 분석하니까 구멍이 이렇게 났다 이거야. 탄두는 여기인데 늦게 터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몸통에 때려봐야 이렇게 탄두를 못 터뜨렸다는 거지. 여기 맞았다는 것은 요 탄두를 놓치고 미사일이 지나간 다음에 터뜨렸다는 얘기다 이게. 그러면서 이런 구멍이 났는데 이 앞에 여기가 탄두가 있을 자리거든요. 못 터뜨렸다는 증거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아오는데 로켓이 옆으로 날아가 봐라. 그럼 각도가 안 맞지 않냐. 이 각도 안에 들어와야지 얘를 감지하고 터뜨리는데. 그리고 아예 옆으로 가보면 여기서 탄두가 터져서 일로 날아갈 거 아니냐. 쇳덩어리들이
이렇게 감지하고 이렇게 파편들이 날아갈 테니까 못 터뜨린다. 뒤에서 날아가도 마찬가지다. 못 맞춘다 여기를. 굉장히 과학적이죠? 뒤에서 날아가도 마찬가지다. 뒤에서 이걸 감지해서 터뜨려 봐야 일로 날아갔는데 얘를 어떻게 터뜨리냐 앞에. 그러면서 비행운 로켓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가서 격추시키는 비행운들을 분석해요. 이렇게 꼬불꼬불 했는데 이런 꼬불꼬불한 비행운들의 증거는 따라가다가 뒤에서 터졌다든가 이렇게 하다가 옆으로 터졌다든가 이렇게 가서 옆으로 부딪혔다든가 그렇다는 얘기다.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서 뒤로 가서 부딪혔다든가. 자기가 분석한 폭발 사진 중에 단 한 장만 정면으로 날아가 터진 장면이 하나 있었다. 딱 하나만. 이 교수의 주장은 이렇게 정면으로 가서 이쪽에서 날아오고 로켓이 이쪽에서 아이언돔 미사일이 날아가가지고 터트린 것으로 보여지는 장면이다. 이게 유일한. 그러면서 이제 피해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자에서 쏘는 미사일의 사정거리인데 이 사정거리가 이 정도면 15초 내에 도달하고 3, 40km면 1분 내에 도달하는데 사이렌, 방호 시설에 들어가는 사이렌이 충분히 울리기 때문에 방호 시설이 다 들어가서 다칠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리고 앱으로도 알려준대요. 앱으로도.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언제 피해야 될지 안다는 거지. 그래서 위협이 안 된다. 는 게 이 박사의 주장이에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언돔 이후에 보험사의 보험 지급금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탄두가 상공에서 터졌다 하더라도 몸체는 떨어질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그 잔해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정부 주장대로 하마스가 쏘는 로켓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보험금 지급은 줄어들고 있다 오히려. 이렇다는 얘기는 가자에서 쏘고 있는 로켓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언돔이 계속 그걸 막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퍼센티지를 따집니다. 사진 분석을 했더니 전체 20%만 정면에서 터진 것 같다. 20%. 전체 20%만. 90%가 아니라. 네. 정면으로 터진 사례가 20%되고 20%로 정면으로 부딪혔다 하더라도 탄두를 폭발시킬 확률은 30에서 맥시 60%밖에 안 된다. 그 중에서도. 왜냐면은 이게 터져도 1m 이내에 터져야 된대요. 바짝부터 터져야지 멀리 터지면 탄두를 못 터뜨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 양반의 계산에 의하면 아무리 잘해도 성공률은 5% 이하다. 5% 이하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분이 한 분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이 나도 한 사람입니다. 리차드 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네이션 아까 등장했던 그 걸프전 때 사기쳤던 47개의 스커드 미사일 중에 45개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던 패트리트 미사일로 그 레이션에 근무했던 탄두학 전문가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비즈니스 위크지에 올해 7월 달에 또 인터뷰를 합니다. 비행운이 이상하다. 비행운이 대부분 둥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못 터뜨린다. 두 번째는 아이언돔에서 쏘는 포 자체가 몇 대 안 돼가지고 전국 커버가 안 된다 어차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탄두가 불활성에 굉장히 두꺼운 튜브인데 강철 튜브인데 이걸 요격하는 미사일에서 파편이 날아가가지고 터뜨리려면 매우 정확한 각도에서 근거리에 터져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부딪히지 않으면 대부분 튕겨 나가버린다. 정확한 각도, 정확한 시간, 정확한 거리에서 딱 터져줘야지 이게 상대 그 탄두를 터뜨리는데 실제로는 아이언돔의 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거기까지 날아가 정확하게 터뜨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퍼센티지는 얘기 안 했는데 사기다. 라는 주장을 또 합니다. 결정타를 날린 분이 하나 있어요. 이 양반이 등장하는데 모티 셰퍼라는 박사인데 이 양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아이언돔을 개발한 라파엘이라는 회사, 이스라엘에 그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근무했던 항공우주과학자인데 이 양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한 과학자래요. 이스라엘
뭐 국방상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런 걸 받았던. 근데 이 양반이 올해 7월 달에 양심 선언을 해버립니다. 한 라디오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인데.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이 한 대 발사됐다고 치자. 이거예요. 한 대 발사됐어요. 그러면 이 레이더가 미사일 한 대 감지를 하면 이 레이더에서 이 컨트롤 한 데다가 컴퓨터에다가 한 대가 날아오면 10대가 날아온다고 가상으로 그 그림을 띄운대요. 이 컴퓨터에다가. 그러면 이 컴퓨터는 한 대가 아니라 10대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계산하고 여기서 10개를 쏜답니다. 그렇게 작동한대요. 거기 근무했던 사람이 그렇게 한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대가 날아오는데 10개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폭발하는 건 뭘 보는 거냐? 이 사람 주장은 이거예요. 아이언돔 명령회로는 한 대가 날아오면 추가로 9개의 가상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계산해서 10대를 발사시킨대요. 그리고 나서 이 10개의 로켓이 그 미사일이 날아가서 스스로 폭발한답니다. 10개가. 10개가. 그리고 나서 실제 가자에서 날아온 로켓은 이 아이언돔 미사일에 맞지 않고 뚫고 와. 그냥 떨어진대요. 이 사람 주장이에요. 그냥 떨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10개의 미사일이 날아왔다가 하나만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못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0개가 터졌고 10개가 날아오다가 10개가 터졌고 땅에 떨어진 게 하나 있잖아요. 땅에 떨어진 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개는 맞췄다. 폭파시키고 한 개가 떨어졌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0%가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럼 그 한 대는 뭐냐? 이 사람 주장은 이스라엘 발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작은 로켓이어서 어차피 아이언돔 없어도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양심 고백이네, 그 사람. 양심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아는 한 단 한 대도 격추시킨 바가 없다. 완전 발칵 뒤집어지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이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이 기사를 묻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자 신문에 잠깐 실리고 묻혀버렸는데 이 양반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알자지라에서 크게 보도되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크게 보도되지 않은 이 양반의 주장은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한다. 아이언돔 없어도 아무 피해 아닙니다. 우리는 방공호에 들어가면. 자, 또 사기라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는 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얼러트라는 인권단체 장인데 조세프 이런 사람. 이 사람이 텔아비브에 산대요. 그리고 자기는 매일 텔아비브의 해변가에 가서 수영을 한답니다. 매일 수영을 하는데 TV를 보면 텔아비브가 공포에 질린 모습이 맨날 나오는데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래서 텔아비브가 이렇게 공포에 질려 있다고 하고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의 명분으로 삼는데 텔아비브 해변가는 평화롭다. 아무도 피신하지 않는다. 왜? 아무도 텔아비브에서 가자 지구에서 쏜 미사일에 피해를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자기들은. 그래서 이게 다 지독한 거짓말이라고. 이것도 내부 양심선언이죠. 그런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을 했어요. 뉴욕타임즈가 작년에 이거 의심스럽다 아이언돔이 이런 기사도 냈어요. 이런 기사를 작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내고 올해 7월 즈음하여 싸르륵 전문가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사기다. 제가 최근에 본 외신 보도는 8월 10일자 로이터 보도였는데 한국이 아이언돔 수입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도 누구 발이었냐면은 라파엘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이 워낙에 훌륭해서 외국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사우스 코리아다. 절대 사면 안 되죠.